문이 열리자 공기가 달라졌다. 그곳은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이 묵직하게 깃들어 있었다. 김성주는 한 발자국도 쉽게 내딛지 못했다.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의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김용빈의 집. 그 안엔 웃음보다 고요, 그리고 외로움의 온도가 있었다. 벽 한쪽엔 바래진 사진들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고 낡은 피아노 위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가 혼자 있을 때 가장 오래 바라본 곳이에요. 그 말에 김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넌 10년 동안 이렇게 외로웠구나. 순간 김용빈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물보다 더 아팠다. 제작진은 그 장면을 방송 불가 수준의 진심이라 표현했다. 이날의 촬영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지난 시간과 마주한 리얼 다큐멘터리의 순간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조용한 집 한켠에서 김성주가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촬영팀이 김용빈의 집 앞에 도착한 건 오후 햇살이 살짝 기울던 시간이었다. 좁은 골목 끝, 오래된 담장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지붕. 겉보기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진 공기는 확실히 달랐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김성주가 조심스레 한 발 내딛었다. 집 안은 고요했다. 낡은 나무 바닥이 발밑에서 작게 울렸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캘린더와 바래진 악보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여기서 혼자 지내신 거예요? 김성주의 목소리는 낮았다. 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거요. 공연 없을 땐 하루 종일 이곳에 있어요. 그냥 조용해서 좋아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다. 그의 손끝은 피아노 위 먼지를 천천히 닦고 있었다. 이 피아노는요? 첫 무대 때 샀던 거예요. 그땐 참소리가 예뻤죠. 김용빈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한 번 눌렀다. 짧은 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다. 낡은 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카메라 감독은 숨을 죽였다. 렌즈를 통해 비춰지는 장면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느껴졌다. 명 스태프조차 고개를 숙였다. 그 누구도 그 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김성주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용빈 씨, 이 집 참 따뜻하네요. 그 말에 김용빈은 조용히 웃었다.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가끔 너무 조용해서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먼지가 떠다니는 그 빛 속에서 10년의 시간이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다. 성주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의 김용빈이 무대 위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작게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다시 웃을 수 있는 날까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성주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건 언제 쓰신 거예요? 마이너스 2015년쯤.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땐 아무도 내 노래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벽에 써놨어요. 언젠가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서. 김성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침묵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제작진은 그 순간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렌즈는 조용히 두 사람의 표정을 담았다. 한쪽에서는 조명이 깜박였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다. 이건 더 이상 예능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안의 외로움이었다. 김성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기타를 꺼냈다. 이 기타는 아직 소리가 나요? 김용빈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혼자 노래할 때 써요. 노래라도 부르면 덜 외로워지거든요. 그는 조용히 기타 줄을 튕겼다. 짧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김성주는 눈을 감았다. 그의 뺨 위로 조용히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넌 10년 동안 이렇게 외로웠구나. 김성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용빈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외로웠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PD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고르며 손을 떨었다. 조명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빛마저도 눈물에 젖은 듯 희미했다. 잠시 후 김용빈은 낡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노래 가사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제가 10년 동안 혼자 쓴 노래예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어요. 김성주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손글씨로 써 내려간 문장들. 혼자 있는 밤에도 나는 노래한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단순한 글이 아니라 10년의 고독이 만든 시였다. 그날의 촬영은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게 끝났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 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성주는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섰다. 조용히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용빈 씨는 진짜 음악을 하는 사람이네요. 김용빈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덜 외로웠어요. 그 말에 김성주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촬영이 끝난 뒤 스태프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며 누군가는 속삭였다. 오늘 이 장면은 아마 방송 못 나갈 거야. 너무 진심이라. 그날의 현장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방송은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늦게 시작됐다. 제작진은 마지막까지 편집을 망설였다. 이 부분을 그대로 내보내도 될까요? 너무 솔직해서 보는 사람이 오히려 숨막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연출 PD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진심이니까요. 그렇게 김용빈의 집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다. 오프닝 자막이 끝나고 화면은 천천히 김성주의 표정으로 전환됐다.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그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자 거실의 고요한 장면이 그대로 이어졌다. 피아노 건반 위에 먼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빛, 그리고 김용빈의 미소. 단 한 컷도 연출이 아니었다. 방송 10분 만에 실시간 채팅창은 눈물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다. 이건 예능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네요. 이 장면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에서는 김성주 눈물 김용빈의 집 10년의 외로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캡처해 올리며 그의 고백은 조용하지만 강렬했다. 는 반응을 남겼다. 한 시청자는 댓글에 이렇게 썼다. 김용빈의 집은 빈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추억, 상처,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꿈이 있었어요. 또 다른 시청자는 말했다. 성주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었어요. 그 말처럼 그날 밤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공감의 밤이 되었다. KBS 본사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다. 방송 직후 열린 회의에서 PD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단지 그의 이야기를 담았을 뿐인데 시청자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본 것 같습니다. 제작진 중 한 명은 울컥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람들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11시 30분 시청률이 공개됐다. 순간 최고 시청률 8.1%. 동시간대 프로그램 중 1위.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이례적인 수치였다. 뉴스 속보에는 이런 제목이 올랐다. 김용빈의 진심, 시청률을 올렸다. 마이너스 10년의 외로움이 만든 기적. 방송이 끝난 후 김용빈의 SNS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뒤덮였다. 당신의 음악이 듣고 싶어요. 외로움이 이제는 힘이 되었길. 오늘 방송을 보고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는 짧은 글 하나를 남겼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움도 지나면 음악이 되네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고독이 그리고 구원의 순간이 담겨 있었다. 김성주는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는 라디오 생방송 중 이렇게 말했다. 그날 집에서 본 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시간. 그게 저를 울게 했습니다. 청취자들은 문자로 응답했다. 주씨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외로움이 있었겠죠. 라디오 스튜디오는 또 한 번 고요해졌다. 방송 다음 주 김용빈은 조용히 다시 무대에 올랐다. 작은 콘서트홀 200석 남짓의 공간. 무대 위에 앉은 그는 카메라 앞이 아닌 관객 앞에서 말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의 첫 소절은 방송에서 들려준 피아노 멜로디였다.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다. 노래는 슬펐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그날의 무대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의 목소리엔 상처가 있었지만 상처가 사람을 안아주는 힘이 됐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김성주가 울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진심이 너무 뜨거워서였어요. 그날의 방송 이후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감사글이 쏟아졌다. 이런 방송 오랜만이에요. 진짜 사람 냄새가 났어요. 가장 조용한 방송이 가장 큰 울림을 줬습니다. 시청자 중 한 명은 이런 문장을 남겼다. 외로움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이 방송이 처음으로 알려주었어요. 김용빈의 집은 이제 조용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벽에 걸린 사진은 세액자에 옮겨졌고 피아노 위에 먼지는 닦였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의 외로움을 함께 봐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성주는 방송 후 회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린 종종 누군가의 고독을 가볍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 깊은 이야기들이 있죠. 김용빈 씨의 용기는 그런 침묵을 깨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난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감사였다. 그날의 방송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날의 이야기만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외로움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다시 누군가의 용기가 되는 그 순환의 시작이 바로 그날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 가장 조용한 이야기가 가장 큰 울림을 만든다는 것을. 방송이 끝난 지 보름. 서울의 늦은 저녁,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다. 김성주는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히 방송 당시의 여운이 남아있었다. 김용빈은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본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방송 보셨죠? 김성주의 첫 질문에 김용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다 보진 못했어요. 중간쯤에서 멈추었어요. 제 얼굴을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속엔 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다. 김성주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랬어요. 제 눈물이 너무 진해서 다시 보기 어려웠어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은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닿는 순간의 고요함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 수많은 시청자들이 김용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외로움이 제 이야기 같았어요. 덕분에 울고 위로받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김용빈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후 외로움이 조금 달라졌어요. 전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김성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방송의 힘이에요. 누군가의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것. 그 말에 김용빈은 조용히 웃었다. 제 외로움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했겠네요. 이날 만남은 예정된 인터뷰가 아니었다. 제작진이 따로 카메라를 들고 오지도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이 다시 한번 그날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 자리였다. 그러나 그 대화는 그 어떤 방송보다 진했다. 김성주는 말했다. 사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시청자들이 김성주가 왜 울었냐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빈 씨 안에 있던 침묵의 용기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딸의 눈물은 연민이 아니라 존경이었다. 용빈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줄 줄 몰랐어요. 그게 아직도 어색하고 감사해요. 내 말끝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 빗소리가 살짝 들려왔다. 소리마저도 두 사람의 대화에 어울리는 배경음처럼 들렸다. 김성주는 조용히 말했다. 집 안에서 느꼈던 공기, 아직도 기억나요. 외로움이 아니라 기다림의 냄새였어요. 그 한마디에 김용기는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아마 맞을 거예요. 외로움은 결국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니까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먹화 게스트의 사이를 넘어섰다. 김성주는 김용빈의 새 공연에 직접 사회를 맡겠다고 제안했다. 이번엔 무대 위에서 함께 울고 웃어요. 저는 한 달 뒤 열렸다. 조용한 콘서트홀, 300석 남짓한 객석이 가득 찼다.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중앙에 김용빈이 섰다. 그는 첫 곡으로 혼자가 아니야를 불렀다. 그가 직접 작사한 방송 직후 쓴 신곡이었다. 노래의 후렴이 울려 퍼졌다. 외로움은 내 그림자였고 너의 위로는 내 빛이었어. 관객석 어딘가에서 김성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뒤 김용빈은 무대 뒤에서 김성주를 마주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울지 않으셨어요. 김성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울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그 짧은 대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방송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김용빈의 집 비하인드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조회수 200만 회, 댓글 수천 개. 사람들은 그 영상 아래 이렇게 썼다. 그의 집은 어둡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조용한 사랑의 공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성주와 김용빈 두 사람의 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방송 한 편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건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이야기였다. 김성주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진짜 감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김용빈 씨를 만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배웠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있었다. 한편 김용빈은 이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꿈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시작이었어요. 그 말이 전파를 타고 흘러가던 순간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 있던 DJ와 스태프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노래보다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여전히 그날의 집 안에 남아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집을 떠올리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위로의 공간을 생각한다. 김성주가 그날 흘렸던 눈물은 누군가의 마음을 깨운 첫 방울이었다. 그리고 김용빈이 말했던 마지막 문장은 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아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혼자였던 시간 덕분에 함께 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그날의 집은 이제 조용하다. 하지만 그곳을 스쳐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다. 그리고 누군가의 외로움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었던 그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방송의 기록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김용빈의 집이 보여준 건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김성주가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10년의 외로움. 길고도 조용한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아픔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의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카메라를 타고 세상에 닿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덜 외로워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날 김성주의 눈물, 김용빈의 미소, 그리고 스태프의 침묵까지 모두가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위로였다. 시간이 흐른 지금 김용빈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공간의 공기는 달라졌다.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더 이상 조용하지 않다. 이젠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주는 말한다. 눈물은 때로 말보다 정직합니다. 그날 흘린 눈물은 제 직업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김용빈은 덧붙였다. 날 이후 제 외로움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외로움이 저를 사람으로,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두 사람의 방송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 자리한 고독, 과온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조금 외롭다면 기억해주세요.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간 끝엔 항상 누군가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